나는 누구인가? 저는요, 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다. 이것만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 되게 막막한 질문이지만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과 공부는 없다. 나를 아는 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고, 타인을 아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나를 아는 건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맞이하면서도 무언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건 나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나를 안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존재감. 저희가 존재감, 자존감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자존감, 자신감 이렇게 감이라는 표현을 쓰죠. 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사실 이게 참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겠죠? 누구는 아플 때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똑같은 상황의 아픔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프다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것처럼 이 감은 뭔가 참과 거짓처럼 0과 1로 표현되지 않는 수학으로 보면 퍼지 이론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내가 느끼는 고통을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체크를 하죠. 병원에 가면 아주 아픈지 좀 뭐 조금 덜 아픈지 좀 보통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감은 다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도 대신 느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냥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소연하거나 호소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아는 만큼 달라진다. 내가 나라는 존재를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요 안에서의 느낌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나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떤 크기라는 걸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내가 만약에 좀 나의 자존감이 어떻다라는 느낌을 이 정도로 한다면 또 이런 상황에서의 나는 뭔가가 표출되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또 이거보다 더 큰, 또 이거보다 더 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자존감을 나라는 존재의 느낌을 갖느냐. 그래서 이 나는 누구인가는 자기 스스로가 자각하는 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는 요 정도의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엄청난 커다란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안다는 건 자기 존재의 느낌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왕의 아들로의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내가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가난하게 살 거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역할, 상황은 다 잘하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역할에 묶이지 말자. 내가 왕의 아들이면 좋은데 만약에 아주 불우한 가정에 자녀로 태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정말 내가 아닌데, 내 존재가 아닌데 그 자아에 얽매여서 나의 존재를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존재를 안다는 건 뭐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그것도 자기가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의 존재를 어마무지한 존재로 느끼기 때문에 어마무지한 일들을 해내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계속해서 자기의 존재를 한정짓고 있는 거죠. 존재를 안다는 것, 그게 바로 아이들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재를, 나를 이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자아가 경험과 환경 이런 것들이 나의 역할을 만들고 나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묶여서 더 큰 나로 묶이기 때문에 우리 갈 수 없어요. 묶여 있다는 건 어딘가 가는데 제약이 생기잖아요. 주부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러니까 돌봐줘야 되는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우리가 막 나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이한테 묶이게 되는 것처럼 결국 이런 자아에 묶여서 내가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아도 나지만 이 자아에 묶이지 말라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장남으로 태어난 거는 자아일 뿐입니다. 그 자아의 역할, 장남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 역할이 나는 아니다. 그것에 묶여서 내가 나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대한 변화가 오면 거기서 우리가 맥을 못 쓰고, 이렇게 AI 시대에 내 일자리를 뺏어갈 때 내가 나의 존재를 모르면 우리는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또 성공한 것 같은데 뭔가 행복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자아라는 거에 묶여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나를 이렇게 한정 지을 수도 있지만 그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느낌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나의 존재를 알고 싶어. 나의 존재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존재를 안다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의 존재를 알아야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서 내가 이 자아에 묶이지 않고 정말 나라는 존재의 느낌을 아는 순간 세상이 정말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제가 좌지우지 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타인의 말에 상처받고 방어하고 계속 그 반복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상담을 받으세요. 이 상담을 받아서 자존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희는 점점 인간의 존재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근데 소유에서 존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지식에서 의식으로, 이젠 이 존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란 존재가. 근데 이런 존재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 놓지 못하면, 높여 놓지 못하면 지금은 나도 모르게 젖어듭니다. 저희가 핸드폰이 없던 시절과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사는 시절에는 핸드폰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AI로 인해서 우리는 이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전에 만화 영화에 보면 이렇게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뭔가 뾰로롱 하고선 어디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세계에 빠져들면 이제 나의 존재가 없으면 다시 거기서 극복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게임의 세상에 빠지면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게임의 세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존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